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올려드린 이 문제는요,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좀 할 테니까,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서 이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 강의를 조금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용을 듣기 전에 혼자 풀어보는 시간이 있어야지 전혀 풀어보지 않고 그냥 받아 적게 되면 이제 받아쓰기 영역이라서 좀 혼자 써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의 문제, 논술 문제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이지요. 자, 우리 논술은 거의 대부분 비교와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대입 논술에서는 한 80% 이상이 하고 있는 형태지요.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다에서 나오는 관점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고 반대로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볼 땐 이 평가를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해 보세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기 전에 문제가 무엇을 요구했느냐를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 얘기죠. 제시문 가에서 나오는 관점은 무엇이냐? 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 가의 관점을 보고 나를 평가하시오. 요 세 번째, 나를 평가하시오. 자, 요 요구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나와 나의 관점으로 보면 이 평가는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가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는 나를 반박하시오. 다섯 번째, 나의 관점에서 보는 가를 반박하시오. 자, 이 다섯 개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주안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글자는 750자 정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읽어봐야겠죠. 시간은 물리적 시간, 체험의 시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시간의 특성은 두 가지랍니다. 물리적 시간이 있고 체험이 있대요. 자,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체험의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회문화에서 나오죠. 여하튼 여기까지. 우리가 시계에 의존해서 길다 혹은 짧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이런 시간을 물리적 시간이다, 길거나 짧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을 이야기한 철학자 베르그송은 물리적 시간은 참다운 시간이 아니다. 단지 생활하기 실용적이고 유용한 시간에 이거는 그러면 실용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을 굉장히 선호하는 건 학교, 군대, 아니면 회사 전체적인 인원들이 통제 혹은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의 특성일 겁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참다운 시간은 오히려 체험에 있다라고 강조했답니다. 곧 공감의 시간으로서의 지속이지 끊임없는 흐름을 이야기한다. 지속은. 그런데 참다운 시간은 흐르고 있다. 자, 이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네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포스팅에서 강조해왔지만
지금 연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으면 요약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 혹은 이성에 의해서 흐름을 끊어서 생각하지만 지성은 모든 것을 형식화한다. 이것이 형식화일 겁니다. 우리는 삶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직관을 잊어버리고 이성에 의한 수학적 시간만 주장하고는 하지. 그래서 시계의 1초, 2초, 1년, 100년, 100만 년 이런 단기적 혹은 장기의 수학 시간을 생각하는 거지만 베르그송은 생명력을 갖고 끊임없이 흐르는 각자의 체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이건 베르그송이 강조한 시간의 특성이 바로 물리적 시간보다는 개인의 체험의 시간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지속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간 흐름 자체는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느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세 가지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시간의 체험을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A 같은 경우는 선남선녀 3명씩을 나눠가지고 한 방에 들여놓았고 이 영역에서는 총 6명의 시간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학 강의를 들었답니다. C 그룹은 동일하게 6명이 들어가서 불경을 들었답니다. 좀 지루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부류에게 시계를 제공하지 않고 대략 60분의 시간이 지나면 나와라 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어디일까? 역시 C그룹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다 나왔대요. 그런데 수학의 강의를 들으러 들어간 사람들은 대략 한 3-40분 정도가 걸려서 나왔답니다. 근데 A그룹은요 전혀 나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즉 60분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을 적용했으면 이 세 그룹은 동일한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 상대적인 시간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체감의 시간이 서로 달랐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르그송은. 한 개인이 느끼기엔 순수 지속이지만 사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것을 단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잡기도 편하고 공동작업을 할 때 일정 함께 맞출 수 있어야 하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답안지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르그송의 입장에서 진정한 시간은 각자의 체험의 시간에 다르고 있다. 그러면은 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시간의 상대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얘기도 나와야 될 겁니다.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개념이 답안지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관점은 개인의 시간, 체험의 시간이 참다운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중요 문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나에서는 그리스가 몇 년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실업률은 23%이고 이 영역의 실업률은 44%에 달하며 국민의 20%가 난방이나 전화 없이도 생활한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원인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위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했다가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단어. 자, 제가 올렸던 업로드했던 내용들을 조금 꾸준히 보신 분은 이 내용이 왜 가산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강화하면서, 자, 여기에서는 장기적 계획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단기 계획에 편중되어 있었다. 저는 이제 논술을 하니까 답안지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논술에서 제시문을 활용하실 때는요, 이런 관점에서 서로 대응되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을 개요에 가져와서 이 개요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쓸 때가 가장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계획은 복지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 계획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한 외채가 지속해서 증가했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외채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가, 연금 확대, 복지에 너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재정 위기가 나왔고 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그래서 공무원 규모는 점점 증가했고,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아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2007년까지 이만큼을 더 뽑았다. 그러니까 더 심화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의 위기는 장기 정책의 부재, 그리고 외채 증가, 그리고 공무원의 증가. 단기 계획은 오히려 평등 복지만을 너무 치중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과중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아래가 나왔다.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메모한 내용을 블로그에 동일하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다운로드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개요를 바탕으로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자, 제시문 다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가 요구한 사항, 나의 평가. 그러니까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어떤 평가가 일어나야 되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제시문 나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시간의 인식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지, 나의 평가, 그러니까 나에서는 그리스가 옳았다 혹은 틀렸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즉, 제시문 가에서는 베르그송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시간, 체험에 오히려 집중해야 참다운 시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지, 장기 혹은 단기로 나눈다고 해서 시간의 중요한 개념을 찾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는 너무 사회적인 시간,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로 실제로 답안지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떨어질 겁니다. 맨 먼저 떨어지는 분들은 역시 이 제시문 자체를 읽거나 해독하지 못한 분들이 먼저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나가 옳고 그른지를 쓰는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제시문 가는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보면 제시문 나는 사회적 시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바로 갈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장기적 재정 건전성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제시문 다에서는 코로나 지원은 이것이 장기적 재정 건전성 논란,
이라고 하는 게 뭐나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찬반 논란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가산점이 형성이 되겠네요. 자, 한편으론 재난지원금이 국가 채무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자, 요 비슷하죠. 지금 어느 부분이 비슷한가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국가 채무를 늘리는 건, 자, 채무라는 말도 여기에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나왔죠. 채무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외채. 자, 그리고 짐을 넘겨준다고 한다. 한편으로 볼 때는 외환위기 때도 경험했듯이, 자, 코로나 지원과 외환 위기의 사례를 가지고 이 단어를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그 단어군에서 형성이 되니까 얘네들은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문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외환위기에 경험했듯이 코로나 국채를 발행해서 전염병으로 감염된 경제를 우선 살린다면, 자, 이것은 위기를 우선으로 하는 사례를 보면 오히려 세금과 GDP를 늘리게 되어 재정 건전성이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대한 심폐소생술, 그러면은 위기를 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정책은 심폐소생술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장으로 갈 때 어떻게 가게 될까요? 심폐소생술로 표현하는 위기를 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정도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코로나19 경제의 심폐소생술보다 급한 건 없다. 갈등의 불을 일단 꺼야 하지 않겠는가? 자, 갈등의 불로도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 등 적정한 건전성 확보는 더 이상 재정 당국의 도구마가 아니라 재원 조달과 경제 살리기 등을 감안한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지 맞다. 합의가 필요하대요. 이 단어들을 다 답안지에 쓸 겁니다. 이건 제가 답안지를 써서 포스팅도 하고 블로그에도 올릴 테니까 홈으로 가셔가지고 제 블로그 연동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도시를 봉쇄하고 가게와 공장을 닫았지만 한국은 전수조사, 투명공개,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생명 방역에 성공도 했고 경제 부분 충격까지 최소화했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봤네요. 그러면은 이 단어도 답안지에 쓸 겁니다. 이제 시작된 경제 방역에서도 신속하고 공개적이어서 국민 참여와 함께하는 한국 모델, 즉 한국 모델의 당위성도 설명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단어에서 왜 답안지에서 구현해야 하는지, 왜 또 가산점이 부여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요구한 사항, 나를 평가하자면 너무 장기적인 계획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의 평가는 지금 여기에서는 장기 혹은 단기 정책에 의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로 나와 나의 평가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체험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나와 다에서 가를 보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나요? 너무 개인의 평가를 하다 보면 개인의 의견, 개인의 체험을 너무 존중하다 보면 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사회의 정책은 반영하기 어렵다 정도로 반대로 설명하면 문제가 요구한 사항, 가의 관점, 나 평가, 나 관점에서 나의 평가,
모두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 게시물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개요를 어떻게 쓰고 이 개요를 바탕으로 중심 문장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답안지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모두 저장해서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을 할 테니까 이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블로그는 메일이고요. 모두의 눈술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홈에 연동도 돼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메모한 사진 파일 그리고 문제 한글 파일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개인적으로 먼저 해보시고 혹은 이 참고할 만한 그림 파일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답안지에 구현하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조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